사이영을 2번이나 거머쥔 괴물 투수가 단 한 번의 견제 실패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 믿기십니까? 메이저리그의 초여름 열기가 아직 완전히 달아오르기 전인 5월 중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맞붙은 이 경기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월요일 밤 경기로 기억될 뻔했습니다. 실은 관중석을 가득 메운 팬들조차도 1회와 2회를 비교적 조용히 지켜보며 오늘도 우열이 쉽게 갈릴 것이라고 속으로 짐작했는데요. 하지만 3회 초 8번째 타순으로 등장한 김혜성이 1루를 밟는 순간 모든 예측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새까만 글러브를 낀 다이아몬드백스의 수호신 코빈 번스, 그러니까 불과 몇 해 전 2차례나 사이영상을 품에 안으며 인간 압독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그가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린 듯 낯빛이 하얘진 채 간격을 좁히고 넓히는 김혜성의 발걸음만 바라보다 결국 규정 위반, 보크를 범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 순간 해설진은 숨을 들이켠 채 아니 저 대담한 리드오프 간격을 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외야에서부터 내야까지 퍼져나간 환호성과 탄식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경기장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되묻고 싶습니다. 불가사의한 강속구와 예리한 커터로 타자들의 방망이를 꺾어왔던 번스가 단 한 명의 주자 때문에, 그것도 신인이나 다름없는 김혜성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게 정말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 번스는 똑같은 견제 동작을 2번까지는 교묘히 숨겼습니다. 하지만 3번째 시도에서 미세한 발끝 타이밍을 놓쳤고 심판의 두 눈은 마치 매처럼 그 찰나를 포착했습니다. 호크라는 천둥 같은 선언이 울리자마자 다저스 더그아웃에서는 일제히 주먹이 번쩍 들려올랐고 애리조나 팬들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이 보크 하나로 김혜성은 단숨에 2루를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코빈 번스의 완벽한 리듬이라는 허상을 산산조각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복잡한 심리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혜성은 이미 KBO 시절부터 주루 센스가 비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작 세계 최고의 투수들이 모여있는 메이저리그에서까지 자신만의 움직임으로 상대를 농락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발의 속도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루 코치와 함께 수백 차례, 아니 수천 차례에 걸쳐 메이저리그 규정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3번째 견제 실패는 곧 보크라는 조항을 머릿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니 1루에 서 있던 그의 눈빛은 단순히 내가 빠르다가 아니라 당신은 규정의 틈까지 알아차렸느냐라고 묻고 있었던 셈입니다. 번스가 2번의 견제를 던진 뒤에도 김혜성은 리드폭을 한치 더 넓혔고 허리를 살짝 낮춘 채 왼발과 오른발의 무게중심을 번갈아 옮기면서 투수의 신경을 사납게 긁었습니다. 그 미묘한 흔들림이 결국 세계 최정상 투수의 발목을 잡은 것이지요. 자, 이제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봅시다. 김혜성이라는 이름은 원래 서울 잠실 야구장을 홈으로 쓰는 키움 히어로즈에서 내야의 보물, 특히 2루를 수놓는 황금 글러브의 주인공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미래가 단 하나의 포지션만으로 규정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야구는 결국 상황을 읽어내는 종합예술이라며 팀 사정이 달라질 때마다 3루 유격수, 1루까지 스스럼 없이 나섰고 두산전에서 외야까지 넘나드는 미친 수비. 동선을 보여주면서 이미 국내 팬 사이에서 야구계의 카멜레온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런 그가 미국 프로야구의 최고 명가인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푸른 잔디가 유난히도 넓어 보이는 중견수 자리를 자청했을 때 일부 현지 언론은 한국에서도 외야가 낯선 선수인데 과연 빅리그 타구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은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지션이 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포지션을 설득할 겁니다. 그 말처럼 스프링 캠프 내내 그는 외야수 글러브와 내야수 글러브를 번갈아 끼며 더스틴 메이, 워커, 뷰러 같은 동료 투수들의 타구 유도 훈련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낯선 궤적이 눈앞을 스치는 동안에도 그는 몸을 날려 다이빙 캐치를 시도했고 실패하면 녹초가 된 상태로 그라운드에 널브러져 있다가도 곧장 일어나 한 번만 더를 외쳤습니다. 마치 무명의 투수 지망생처럼 피칠갑이 묻은 바지에 모래를 털어내며 다시 달렸고 그걸 지켜보던 다저스의 고참들은 저 친구 정말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엄청나군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실 외야 수비라는 영역은 단순히 빠르게 달리고 높이 점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구의 회전 방향, 공기의 밀도, 구장마다 다른 바람의 흐름까지 읽어야 하기 때문에 중견수는 내야의 유격수보다도 복잡한 뇌회로를 요구한다고들 하죠. 그런데 김혜성은 그 모든 변수에 더해 타구가 글러브에 닿기 전 0.3초를 계산하는데 천부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2회 말 번스가 고의 사고로 1루를 채운 뒤 다음 타자가 때린 큼지막한 타구를 향해 김혜성은 단숨에 15볼을 전력 질주했고 펜스와의 거리를 가늠한 뒤 몸을 사선으로 던져 역시나 글러브에 공을 우겨 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리춤이 흙바닥에 풀썩 부딪혔지만 그는 다시 벌떡 일어나 2루로 송구하며 주자를 묶었지요. 해설위원이 저 수비 한 방으로 최소한 한 점을 지웠습니다.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야구라는 스포츠는 한순간의 영광 뒤에 곧바로 시련을 가져다주는 어찌 보면 잔혹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4회 말 외야로 날아든 라인드라이브 타구는 중견수에게 가장 까다로운 높이였고 김혜성은 순간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려다 철렁하며 2걸음 뒤로 뛰었지만 이미 궤적을 놓친 순간이었습니다. 공은 그를 살짝 스쳐 지나 담장 앞에 떨어졌고 주자는 3루를 돌아 홈까지 내달렸습니다. 덕아웃에선 고개를 떨구는 동료들도 있었지만 김혜성은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곧장 투수에게 다가가 내가 막을 수 있는 타구였어. 미안해. 다음에는 절대 놓치지 않아라고 짧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수비 교체 때까지 묵묵히 자리 지키며 스스로에게 되새겼습니다. 실패가 나를 증명하는 건 아니야. 실패 이후의 태도가 나를 증명하지. 그 결연함은 곧바로 5회 초 선두 타석에서 폭발했습니다. 코빈 번스가 한 번도 실투를 보여주지 않던 커브를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로 던지는 바람에 많은 타자들이 얼어붙듯 방망이를 늦게 내미는 그 공을 김혜성은 마치 준비된 듯 빠르게 끊어쳤습니다. 방망이와 공이 맞닿는 순간 들린 묵직한 파열음, 그리고 쨍그랑 울리는 배트의 울림이 관중석 맨 뒷줄까지 퍼져나가자 중견수 키를 살짝 넘긴 타구는 잔디 위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그는 머뭇거림 없이 1루를 돌았고 2루 코치에 가 사인을 보자마자 속도를 높여 슬라이딩으로 2루에 안착했습니다. 기록지는 단순한 중전 안타와 2루 진루로 찍혔을 뿐이지만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번스는 모자를 눌렀으며 한껏 인상을 찌푸렸고 포수는 마운드로 걸어가 애써 숨을 고르고 있던 에이스에게 놔두면 또 도루할 것 같아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타석에 선 오타니는 일본 출신의 괴물타자답게 천천히 배트를 빙글 돌리며 번스를 쳐다보다가 첫 공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번스가 더는 커브를 맘대로 던지지 못하고 빠른 볼로 승부하자 오타니는 굳이 장타를 노리지 않고 땅볼을 때려 1루에 잡힐 각오로 달려가는 사이 김혜성은 3루까지 내달렸습니다. 비록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이 짧은 장면 하나에 두 가지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 김혜성은 스스로의 기민한 발로 투수의 옵션을 줄여버렸다는 점. 둘, 오타니라는 거물도 팀 승리를 위해 김혜성의 주루를 믿고 헌신적인 땅볼 작전까지 선택했다는 점. 결국 한 명의 한국인 선수가 일본 출신 초대형 스타와 미국 출신 사이영 투수 모두의 공식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날 경기 후 미국 현지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김혜성은 기록지에 찍힌 숫자 이상을 야구장에 남긴다라고 평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이날 올린 성적은 4타수 1안타, 1볼넷, 1도루 실패, 그리고 한 차례 실책성 수비. 얼핏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흐름을 좌우한 복구 유도, 5회 말에 만든 슈퍼캐치, 그리고 베이스러닝으로 투수와 포수를 동시에 흔든 장면은 숫자로는 환산할 수 없는 존재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저스 구단 내부에서는 우리가 김혜성을 영입한 건 단순히 타율 3할 5푼짜리 타자를 데려오려던 게 아니었다. 우리는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선수를 원했다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앞날이 장밋빛으로만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야 수비에서 노출된 두 번의 치명적 실수는 다저스가 우승 경쟁에 본격 뛰어드는 9월 이후에는 치유해야 할 숙제입니다. 더구나 다저스의 외야진은 원래부터 자원이 풍부합니다. 백업 자원들까지 홈런 능력이 수려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 수비 안정성이 떨어지는 선수는 잠깐의 부진으로도 벤치를 오래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성은 이를 잘 알기에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내 수비는 내 기준에서도 낙제점이다. 당장 내일부터 외야 전용 펑고를 2배로 받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팀 동료에게 귀띔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벽 2시쯤 야구장 불이 꺼져도 내가 필드 가장자리에서 타구 궤적을 상상하며 뛰고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말이죠. 그의 자세는 늘 그렇습니다. 잘한 날에도 자신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못한 날엔 더 깊이 파고들어 성장의 계단을 찾습니다. KBO 시절에도 그는 시즌 초반 부진했을 때 한밤중 구단 숙소 뒤편 공터에서 혼자 런다운 훈련을 했고 팀이 10연승을 달릴 때조차 스스로를 검증하기 위해 경기 전 추가 배팅 실습을 자청했습니다.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한다는 철학은 미국에 와서도 달라지지 않았고, 그것을 목격한 다저스 팬들은 이제 김혜성이라면 다음 주엔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라며 기대 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멀리 시선을 확장해보죠. 한국 야구가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는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빠른 발과 정확한 콘택트에 기반한 작은 야구의 역사, 다른 하나는 국제대회에서 보여준 투혼과 근성입니다. 김혜성의 플레이는 이 두 가지 전통을 압축한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포형도 전형적인 교타자도 아니면서 필요할 땐 긴 타구로 담장을 노리고 또 다른 순간엔 방망이를 짧게 쥐고 번트를 끌어다니며 상대 내야를 흔들기도 합니다. 다저스 팬들은 오히려 그런 다채로움이 팀 전술에 새로운 색채를 더한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 중 김혜성의 결정적 순간들은 하나하나가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김혜성은 지금 어디까지 도달했을까요? 시즌 타율 3할 1푼 6리에 장타율 4할대 초반, 출루율은 3할 중후반. 여기에 도루 2차례 성공, 아직은 수비 실책이 한두 개 기록될 뿐이지만 솔직히 말해 1루와 중견수를 오가는 선수치고는 대단히 훌륭한 적응 속도입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상대팀 스카우트 리포트에 김혜성은 도루 성공률보다 견제, 유도 비율이 두드러지는 선수라는 분석이 추가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그를 1루에 두면 번스 같은 최고 투수도 제구와 루틴을 흔들릴 위험이 있으니 어떻게든 출루를 방지하라라는 경고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 김혜성의 이름이 포수 4인 교환의 1순위 경계 대상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야구는 자주 디테일의 스포츠라고 불립니다. 홈런 타자들은 전광판을 밝히지만 경기 후 승부의 분수령을 묻는 질문이 나오면 대다수 전문가들이 꼽는 장면은 대개 스코어에 찍히지 않는 작은 실책이나 뛰어난 수비, 예기치 못한 주루 플레이입니다. 김혜성은 바로 그 디테일의 한가운데를 파고드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는 2025년 5월 12일 다저스와 다이아몬드백스의 평범한 맞대결을 자신의 이름, 석자로 통째로 재구성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날 경기 결과가 어땠지? 라기보다 번스가 세 번째 견제에서 보크를 범했잖아. 그 중심엔 김혜성이 있었지. 라고 먼저 떠올릴 겁니다. 끝으로 이 장대한 도전의 여정은 아직 첫머리에 불과합니다. 시즌이 깊어질수록 투수들은 김혜성의 타석마다 세밀한 데이터를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고 외야 타구는 그를 또다시 시험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야구는 원래 매일 실패하고 매일 다시 일어서는 운동이며 자신은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지름길을 찾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 앞으로 무수한 밤 경기 후에도 혼자 그라운드 한복판에 서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그의 실루엣을 우리는 또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관중석 어딘가에서는 이런 탄성이 터져나오겠지요. 역시 김혜성이라. 그가 있기에 다저스 야구가 더 짜릿해진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